여러분, 혹시 요즘 갑자기 체력이 떨어지고 손발이 차가워지거나 이유 없이 피곤하신가요? 나이가 들어서 그렇지 하고 넘기기 쉽지만 의외로 체온이 문제일 수 있습니다. 오늘 저는 우리 몸의 체온이 건강을 좌우하는 이유, 그리고 생강 한 잔으로도 몸이 바뀔 수 있는 방법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이 영상이 끝나면 이건 나도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클릭 한 번이면 여러분의 장수 점수일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몸이 점점 차가워진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몸이 차가워지면 손발이 시리고 소화가 안 되고 피로가 쉽게 쌓입니다. 평소엔 별 문제 없어 보여도 몸 안에서는 면역력 저하가 이미 진행 중입니다. 혹시 겨울만 되면 감기에 걸리거나 몸살이 쉽게 오시지는 않나요? 사실 이런 증상들은 단순히 계절 탓이 아닙니다. 의학적으로 체온이 1도 떨어지면 면역력이 30% 감소한다고 합니다. 이 말은 바이러스와 병에 맞서는 힘이 그만큼 약해진다는 뜻이죠. 우리 몸의 정상 체온은 보통 36.5도에서 37도 사이인데 이보다 낮아지면 혈액순환이 느려지고 신진대사가 둔화됩니다. 그러면 영양분이 세포까지 제대로 전달되지 않고 노폐물도 잘 배출되지 않습니다. 얼마 전 박영자님이라는 72세 어르신을 만났습니다. 그분은 늘 장갑을 끼고 집에서 생활했고 점점 기운도 없어졌다고 합니다. 처음엔 단순한 냉증이라고 생각했는데 체온을 재보니 35.8도였습니다. 이건 냉증이 아니라 저체온 상태였던 겁니다. 그분은 겨울이면 항상 감기에 걸렸고 여름에도 손발이 차가워서 양말을 신고 주무셨다고 합니다. 식사량도 점점 줄어들었고 음식을 먹어도 소화가 잘 안 되는 느낌이 들었다고 하더군요. 병원에 가봐도 특별한 병은 없다는 진단만 받았습니다. 하지만 몸은 분명히 이전과 달랐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것도 힘들고 낮에도 자꾸 눕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고 합니다. 가족들은 그저 나이 탓이라고 생각했지만 본인은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걸 느끼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건강식품도 드시고 운동도 해보려 했지만 몸이 따라주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추위를 이기기 위해 옷을 껴입어도 속부터 차가운 느낌은 사라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런 상태가 2년 넘게 지속되면서 점점 활동량이 줄어들었고 집 밖으로 나가는 것조차 귀찮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우연히 체온을 측정해 보게 됐고 저체온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그때부터 몸을 따뜻하게 하는 방법을 찾기 시작하셨고 조금씩 변화가 생겼습니다. 하지만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체온은 다시 올릴 수 있습니다.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우선 일주일 동안 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체온을 재보세요. 자신의 몸 상태를 정확히 아는 것이 첫 번째 단계입니다. 그리고 손발이 차가우면 이미 신호입니다. 따뜻한 양말을 신고 배와 허리를 따뜻하게 덮어주세요. 작은 관심이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체온을 올릴 수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핫팩이나 전기장판으로 몸을 덮이지만 그건 겉만 따뜻해질 뿐입니다. 잠깐 동안은 기분이 좋아질 수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닙니다. 외부에서 가해지는 열은 일시적이고 그 효과도 오래가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몸 안에서 열을 만들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몸은 스스로 체온을 조절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다만 나이가 들면서 그 기능이 약해질 뿐이죠. 여기서 생강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생강 속 쇼가올과 진저롤이라는 성분이 혈액순환을 돕고 염증을 완화시키며 몸 안에서 열을 만들어냅니다. 이 성분들은 혈관을 확장시켜서 혈액이 온몸 구석구석까지 잘 흐르도록 돕습니다. 또한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만들어서 에너지를 생성하고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체온이 올라가게 됩니다. 68세의 남상우님은 겨울마다 감기에 시달렸습니다. 해마다 11월이 되면 을의 감기에 걸렸고 한 번 걸리면 한 달 가까이 기침과 콧물에 시달렸습니다. 약을 먹어도 쉽게 낫지 않았고 매년 반복되는 일이었습니다. 병원에 가면 의사 선생님이 늘 같은 말을 했습니다. 면역력이 떨어진 거죠.
생강을 꾸준히 드세요. 처음엔 반신반의했습니다. 생강 같은 걸로 뭐가 달라지겠어 하는 마음이었죠. 하지만 다른 방법도 없었고 해볼 만한 가치는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의사 말대로 2달 동안 생강을 식사에 넣어 먹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는 생강차를 마시고 점심국에는 생강 몇 조각을 넣고 저녁 반찬을 만들 때도 생강을 조금씩 활용했습니다. 처음엔 생강 특유의 매운맛이 익숙하지 않았지만 며칠 지나니 적응이 됐습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몸의 변화가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손발이 덜 차갑고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한결 가벼웠습니다. 소화도 잘 되는 것 같았고 무엇보다 피로감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렇게 2달이 지나고 겨울이 왔습니다. 그런데 그해 겨울 감기에 한 번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다 감기에 걸려도 혼자만 멀쩡했습니다. 처음엔 우연이라고 생각했지만 이듬해에도 똑같았습니다. 그때부터 생강을 계속 먹게 됐고 이제는 습관이 됐습니다. 생강은 향신료가 아니라 몸을 데우는 재료입니다. 약이라고 생각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섭취할 수 있는 식재료일 뿐입니다. 생강은 얇게 썰어 냉동해 두면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침에 차에 넣어도 좋고 요리할 때 넣어도 좋습니다. 그리고 매일 같은 시간에 먹으면 체온 유지에 더 좋습니다. 몸이 리듬을 기억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생강을 그냥 먹기 어렵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맵고 향도 강해서 꾸준하게 먹기 힘들죠. 특히 생강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그 맛에 놀라서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좋다는 건 알지만 실천하지 못합니다. 혹시 여러분도 건강에 좋다고 들었지만 맛 때문에 포기한 음식이 있으신가요? 그래서 중요한 건 어떻게 먹느냐입니다. 똑같은 재료라도 조합에 따라 효과가 달라집니다. 홍차의 카테킨은 생강 성분의 흡수율을 높이고 흑설탕의 미네랄은 혈액순환을 돕습니다. 홍차는 따뜻한 성질을 가지고 있어서 생강과 궁합이 잘 맞습니다. 또한 홍차에 들어있는 폴리페놀 성분이 생강의 항산화 효과를 더욱 강화시킵니다. 흑설탕은 백설탕과 달리 정제 과정을 덜 거쳐서 미네랄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칼슘, 철분, 칼륨 같은 미네랄이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만들어주죠. 반대로 백설탕은 염증을 만들고 혈당을 급격히 높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맛을 내더라도 흑설탕을 선택하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74세 정미라님은 당뇨 때문에 단 음료를 피했습니다. 커피도 블랙으로만 마시고 차도 설탕 없이 마셨습니다. 하지만 맛이 없어서 물만 마시는 날이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수분 섭취도 줄어들고 몸도 더 건조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생강홍차를 알게 됐습니다. 처음엔 당뇨 때문에 설탕을 넣는 것이 걱정됐지만 흑설탕은 백설탕과 다르다는 이야기를 듣고 조심스럽게 시도해 봤습니다. 홍차에 생강을 넣고 흑설탕을 반 티스푼만 넣어 마셨습니다. 맛은 생각보다 부담스럽지 않았고 따뜻하게 마시니 속이 편안했습니다. 며칠 마시다 보니 신기한 변화가 느껴졌습니다. 이상하게 식후 졸음이 사라졌어요. 원래는 점심을 먹고 나면 꼭 1시간 정도 누워야 했는데 생강홍차를 마신 후로는 그런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혈당도 안정적으로 유지됐고 몸도 가벼워진 느낌이었습니다. 처음엔 일주일에 한두 번만 마셨는데 효과를 느낀 후로는 매일 아침 한 잔씩 마시게 됐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손발이 따뜻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겨울만 되면 늘 차가웠던 손이 이제는 훨씬 따뜻합니다. 잠도 더 잘 오고 아침에 일어나는 것도 한결 수월해졌습니다. 정답은 생강 더하기 홍차 더하기 흑설탕입니다. 이 세 가지가 만나면 시너지 효과가 납니다. 티백 홍차에 생강 2개에서 3개 조각과 흑설탕 1티스푼을 넣으면 됩니다. 커피 대신 하루 한 잔으로 바꿔보세요. 처음엔 어색할 수 있지만 일주일만 마시면 몸이 달라지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문제는 저체온은 겉으로 티가 안 난다는 점입니다. 너무 오래 피곤하고 소화가 안 되고 수면의 질이 떨어져도 원인을 모르죠. 그냥 나이 탓이라고 생각하고 넘어갑니다.
하지만 이런 증상들이 모두 저체온과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체온은 조용히 우리 몸을 망가뜨립니다. 저체온은 혈액순환이 나빠졌다는 신호입니다. 혈액이 느리면 장기도 느려집니다. 심장, 간, 신장, 위장 모두 제 기능을 하려면 충분한 혈액 공급이 필요한데 저체온 상태에서는 그게 어렵습니다. 신진대사가 떨어지면서 배도 더 쉽게 나온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같은 양을 먹어도 에너지로 쓰이지 않고 지방으로 쌓이기 쉬워지는 거죠. 또한 면역세포의 활동도 둔화돼서 작은 감염에도 쉽게 무너집니다. 여러분은 혹시 자주 피곤하거나 소화가 안 되는 증상을 그냥 넘기고 계시진 않나요? 61세 한정숙님은 항상 속이 더부룩하고 아무리 자도 피곤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이미 지친 상태였고 하루 종일 몸이 무거웠습니다. 소화제를 먹어도 속은 편하지 않았고 음식을 조금만 먹어도 배가 불렀습니다. 병원에서 위내시경도 해봤지만 특별한 이상은 없다고 했습니다. 그저 소화가 느린 편이라는 진단만 받았을 뿐입니다. 수면제를 먹고 자도 중간에 자주 깼고 깊은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낮에 졸음이 쏟아져서 집안일도 제대로 하기 힘들었습니다. 이런 상태가 1년 넘게 계속됐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했지만 특별히 스트레스 받을 일도 없었습니다. 그저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느낌만 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체온을 재보게 됐습니다. 35.6도. 평소보다 1도 가까이 낮았습니다. 그제야 모든 게 연결됐습니다. 손발이 차가운 것도, 소화가 안 되는 것도, 잠을 못 자는 것도 모두 저체온 때문이었던 겁니다. 그 후 생강홍차를 한 달 동안 꾸준히 마셨습니다. 처음 일주일은 큰 변화가 없었지만 2주차부터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밤에 깊이 잠들 수 있게 됐고 중간에 깨는 횟수도 줄어들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밤에 안 깨고 자요라고 말할 수 있게 됐습니다. 속도 한결 편해졌고 식사량도 조금씩 늘어났습니다. 무엇보다 아침에 일어날 때 개운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몸을 데우는 작은 습관만으로도 변화가 시작됩니다. 아침에는 차가운 물 대신 따뜻한 물 한 컵을 마시세요. 위장을 깨우고 신진대사를 활성화시킵니다. 그리고 식사 중에는 물을 많이 마시지 말고 식사 후에 따뜻한 티를 드세요. 소화를 돕고 체온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런 작은 변화가 쌓이면 몸 전체가 달라집니다. 사람들은 건강을 위해 거창한 계획을 세웁니다. 헬스장 등록하고 비싼 건강식품 사고 엄격한 식단을 짭니다. 하지만 대부분 오래가지 못합니다. 처음 며칠은 열심히 하다가 금방 포기하게 되죠. 왜 그럴까요? 몸을 바꾸는 건 큰 실천이 아니라 작은 루틴이기 때문입니다. 매일 반복할 수 있는 아주 작은 습관이 결국 큰 변화를 만듭니다. 한 번에 많은 걸 바꾸려고 하면 부담스럽고 힘듭니다. 하지만 하루 한 잔의 차를 마시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시간도 5분이면 충분하고 돈도 많이 들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77세 최동열님은 운동을 싫어했습니다. 젊었을 때부터 운동과는 거리가 멀었고 나이 들어서는 더욱 움직이기 싫어졌습니다. 가족들이 산책이라도 하라고 권했지만 귀찮아서 나가지 않았습니다. 몸도 점점 무거워지고 기력도 떨어졌습니다. 계단 오르기도 힘들었고 조금만 걸어도 숨이 찼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생강홍차를 알게 됐습니다. 운동은 싫지만 차 한 잔 마시는 건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매일 아침 생강홍차 한 잔을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별 기대 없이 그냥 습관처럼 마셨습니다. 하지만 한 달쯤 지나니 몸에 변화가 느껴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예전보다 가볍고 하루가 덜 피곤했습니다. 2개월이 지나자 더 확실한 변화가 왔습니다. 손발이 따뜻해지고 소화도 잘 됐습니다. 3개월 후 말했습니다. 아침이 달라. 몸이 일어나? 예전에는 아침에 일어나는 게 고역이었는데 이제는 자연스럽게 눈이 떠졌습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산책을 나가고 싶어졌습니다. 몸이 가벼워지니 움직이고 싶은 마음이 생긴 겁니다.
이제는 매일 아침 생강홍차를 마시고 30분 정도 동네를 걷습니다. 작은 습관 하나가 삶 전체를 바꿔놓은 겁니다. 하루 한 잔이 체온을 올리고 면역력을 회복시키고 삶의 에너지를 되돌려 줍니다. 이건 과장이 아닙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경험한 변화입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생강홍차 루틴을 만들어 보세요. 아침에 마시든 점심 후에 마시든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건 매일 같은 시간에 반복하는 겁니다. 그래야 몸이 기억하고 습관이 됩니다. 그리고 귀찮을 때를 대비해 생강을 미리 준비해 두세요. 생강을 깨끗이 씻어 얇게 썰어서 냉동실에 보관하면 언제든 꺼내 쓸 수 있습니다. 준비가 되어 있으면 귀찮다는 핑계를 댈 수 없습니다. 오늘부터 거창한 건강관리 대신 따뜻한 한 잔을 시작해 보세요. 생강홍차 한 잔이 여러분의 하루를 바꾸고 일주일을 바꾸고 결국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작은 습관이 큰 기적을 만듭니다. 여러분의 내일이 오늘보다 더 가벼울 수 있습니다. 건강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바로 여러분의 손안에 있는 따뜻한 차 한 잔에서 시작됩니다.